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82강으로 육식갑자의 45번째인 무신일에 태어난 사람 무신일주 편입니다. 그럼 무토와 신금으로 이루어진 무신일주의 성정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지지인 신금과 그리고 양의 천간인 무토로 이루어진 무신일주는 신금이 무에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12운성으로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금의 지지 속에, 또 지장간 속에는 무토와 그리고 임수와 그리고 경금이 지장간 속에 자리하고 있고, 무토는 같은 천간행과 같은 무토이기 때문에 비견이 되면서 신금을 보아서 12운성으로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임수는 무토를 보아서, 천간의 무토를 보아서 편재에 해당하면서 신금에서는, 지지인 신금에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금의 지장간 속에 있는 또 경금은 무토를 보아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신금에서는 역시 지지 신금에서는 12운성으로서 걸록지, 즉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무신일주를 하나씩 이제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신일주의 무토는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노을이죠. 무하라 그래서 노을을 이야기하고 노을을 의미하면서 그 무토는 개수인 비와 합을 하죠. 무게합을 하는 거죠. 비와 합을 하는 것으로서 비가 올 징조를 나타내고, 땅에서는 큰 산과 높고 넓은 것으로서 믿음과 그리고 신용을 나타내고, 또 무토는 중정의 도가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무토를 동물로는 늑대와 표범을 나타냅니다. 표범은 단독 생활을 하여서 자기의 중심적인 사상과 성공에 대한 강한 주체의식을 나타내고, 또 늑대는 가부장적인 동물로서 가족과 무리를 이끌어가는 것으로서 책임감과 생활력과 그리고 통솔력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의 신금은 삼양 삼음이죠. 그러니까 양이 세 개이면서 음이 세 개, 또 중정을 이루고 있죠. 삼양 삼음의 신금은 방향으로는 서남서이면서 곤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신금을 삼명통해에서는 신위명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위명도는 대도시의 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주에서는 신금을 청고성이라고 하여서, 청고성, 하늘에 있는 외로운 별이죠.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을 나타내고, 또 신을 원숭이로 보았을 때는 이기독식하면서 혼자 먹기를 좋아하고, 또 재예는 출중하고, 재예는 재능과 예술적인 감각은 출중하고, 또 호등고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독주왕래라 그랬습니다. 여러 무리가 아니고 혼자서 왔다 갔다 바쁜 것이 즉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표기하였습니다. 또 원숭이를 나타내는 신금은 재주가 비상하고 까탈스러우며, 또 상상력이 풍부하여서 매양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즉 원숭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지에 신금이 있으면 이러한 성향을 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중재 역할을 잘 하여서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금은 생지의 역마에 해당하여서 무토의 넓은 땅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만드는 재주를 마음껏 부리는, 즉 복 많은 사람이 즉 무신일주라고 하였습니다. 무신일주의 무토는 밀고 나가는 뚝심이라고 했습니다. 무토는 밀고 나가는 뚝심이며, 또 신금은 원숭이죠. 원숭이로서 잔나비로서 예술적인 재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일주는 한번 결심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무토의 넓은 땅에는 나무를 심든 아니면은 곡식을 기르든 천간에 투출한 수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투출한 임수가 있다면, 수기로서 임수가 있다면은 임수는 재성이기 때문에 부친의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여명인 경우에는 관인 배우자를 도우는, 그런 관은 지금 목이죠. 수가 목을 도운다는 것, 생한다는 것이죠. 관인 배우자를 도우는 기운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남자인 경우에, 남명인 경우에는 재성이 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의 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신일주의 최대 특징은, 큰 특징은 뚜렷한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무신일주는 무엇이든,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우둔하게 한 곳에 파고드는 성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적인 기질은 무신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식갑자 중에서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도 무난한 성격으로서 사람 됨됨이는 좋은 사람이며,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또 정이 많은 사람이 무신일주라고 했습니다. 무신일주의 무토는 태산을 나타내고 높고 큰 산을 나타내고, 또 신금은 가을의 결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온 산에 무르익은 백과가 천지에 가득 찬 것으로서 재물이 많아서 의식주가 풍성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무신일주는 일지가 식신으로서 재물의 양호한 시발점에 있기 때문에 처와 장모와 그리고 부친과 덕이 있는 것임을 예고하는 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처도와 그리고 장모도 쭉 식신을 나타내죠. 그리고 또 재성이기 때문에 부친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식신생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식신이 생을 해서 재성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러한 결과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목기는, 그러니까 무신일주에서 배우자의 목기는 절태에 있기 때문에, 절태의 인연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덕을 생을 한다 그래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 무신일주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며 유머 감각도 있고, 섬세한 감수성과 책임감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추리력과 통찰력도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또 무신일주는 또 화술이 좋은 편이라서 스포츠 해설자나 아니면은 각종 프로그램 진행자들 중에서 무신일주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신일주는 좀 더 나은 일에 대한 실속을 차리려는 마음이 앞지르고, 이러한 마음이 신금의 역마성과 어우러져서 주거나 또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또 직장을 많이 옮기게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무신일주의
신금은 가장 무거운, 즉 12지지나 천간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간지가 되겠죠. 신금이 경금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신금으로서 자신의 무겁기 때문에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융통성은 있는 편이며 돈 되는 일에는 체면을 가리지 않으며 또 인신사의 사생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거운 일지이지만 국내이든 외국이든 부지런히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팔자가 즉 무신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에는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생제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또 생조된 식신이 편재를 생하여서 그래 식신이 또 편재를 생하는 거죠. 생하여서 큰 돈을 벌려는 마음이 항상 동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라도 항시 자기 개인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일주가 즉 무신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식상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된 명조라면은 조직 생활에는 운이 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직 생활에서는. 그리고 또 무토의 여명은 대체로 무뚝뚝한 면이 있음으로써 조직 생활을 하든 자기 업을 열든 자기의 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동료와는 교류가 비교적 덜한 교육 분야나 아니면은 인터넷 IT 업 등 적업이 될 만한 자기에게 적당한 업이 될 만한 것을 택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신일주는 식신생재의 기운이 지장간 내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지장간의 식상도 있고 식신도 있고 재도 있다는 것이죠. 있지만은 이것을 다시 천간에 식상과 재가 투출하면은 식상과 재가 천간에 다시 투출한다면은 완벽한 구성을 이루어서 부를 충분히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에는 이미 식신생재가 이루어져 있고 천간에 식상과 재가 투출하면은 이미 부자를 충분히 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신일주는 문창성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문창성은 양간일 경우에는 일간의 장생지와 충이 되는 지지가 문창성이 되고 음간일 경우에는 장생지 그 자체가 문창성입니다. 또 병정화 외에는 일주의 식신이 일간의 식신이 문창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창성은 지혜와 재능이 학문과 예술계로 발달이 되어서 학문적인 성과와 그리고 창의적인 예술의 세계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문창성은 문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이 즉 문창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창성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간이 간목일 경우에는 간목의 장생제는 해수가 됩니다. 해수에서 충이 되는 사해충이 되는 사화가 즉 문창이 됩니다. 그리고 음간일 경우에 을목일 경우에는 장생지역과 똑같은 것이 문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화가 장생지가 되고 같이 오화가 문창성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입니다. 문창성은 신강한 일주라야 식신을 부릴 수 있기에 신강한 일주를 좋아하고 일주가 신강할 때 문창성의 힘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좋아하고 또 형충되고 그리고 또 공망은 문창성에서 공망은 끓인다고 했습니다. 신약한 일주는 의지력이 약해서 문창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창성이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문창의 효력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문창성은 일지에 있으면 힘이 가장 좋고 월지나 그리고 시지에 있으면 일지에 있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일지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하게 됩니다. 또 문창은 천간을 바꿔서 보기도 하는데 간목일 경우에는 사화가 문창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가면 사화에 해당하는 병화가 문창이 되고 을목일 경우에는 오화가 문창이 되어서 천간으로 가면은 정화가 문창이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를 볼까요? 개수의 경우에는 묘목이 문창성이 되는데 문창성이 되어서 천간으로 가면은 을목이 즉 문창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창이 되어서 그리고 천간을 문창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창성은 관성과 인성이 있어야 공직에 인연이 있고 문창성이 있는 사람은 관성과 인성이 있으면은 공직에 인연이 있기 쉽고 그러나 관성과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문창성이 있어도 관인이 없으면은 사립과 그리고 사학과 인연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무신일주는 복성기인에도 해당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복성기인은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목이 임목을 볼 때 복성기인에 해당하며 을은 을축입니다. 을은 축을 볼 때, 병은 자수를 볼 때, 그리고 정화는 유금을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무토는 신금을 볼 때가 복성기인에 해당하며 그리고 기토는 미토를 볼 때 그리고 경금은 오를 볼 때 경오 그리고 신사 복성기인 임진 복성기인 그리고 계묘 복성기인입니다. 복성기인이 연주에 있으면은 조상의 음덕과 그리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나타내고 그리고 월주가 복성기인이면은 월주에 복성기인이 있으면은 부모의 도움을 보고 그리고 일주가 복성기인이면은 가장 좋은데 자수성가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지가 복성기인이면은 말년의 건강과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지의 복성기인이면은 자식의 복을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술해에는 전문성으로 복성기인이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신일주가 명식 내에 사주 내에 해수의 자를 가지거나 아니면 해수의 자가 없다면은 운에서 해수가 오면은 신해 조합의 상천사를 만들게 됩니다. 상천사는 서로를 미움과 노기의 참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없이 상대를 빤히 쳐다보고 노려보는 모습은 숨이 막힐 듯한 상대의 관계로서 최후에는 갈라질 수 있는 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천살은 묘와 진의 조합 그리고 유와 술의 조합 두 가지의 조합이 가장 강하며 그리고 또 자미상천, 추고상천 그리고 인사상천 그리고 신해상천의 상천살도 조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상천살은 형살과 그리고 또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서로 중첩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해 상천의 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금생소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해수를 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생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천살로 이루어지는 궁합이라면 서로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혼인이 이루어진 관계라면 서로가 이러한 살성을 가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툼이 시작되는 초기에 한 발씩 서로가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풀어주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대강실 같은 훌륭한 집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신일주의 명식 내에 묘의 자가 있거나 만일에 없는 경우에 운에서 묘의 자가 온다면은 신묘의 원진살과 그리고 신묘의 기문관살이 성립하게 됩니다. 원진살은 상대와 가까이 하면은 미움과 정오의 감정이 생기고 멀리 떨어지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원진살입니다. 이래하여서 원진살은 이별하게 되고 별거하고 그리고 또 이혼 등을 하게 됩니다. 원진은 연주의 띠를 보기도 하지만은 일주를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원진살은 남녀 궁합은 물론 대인 관계를 보아도 사람과의 일반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보아도 적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문관살은 기가 기신 기자죠. 기가 문간에 붙었다는 것으로 문고리에 붙었다는 것으로서 정신적으로 몰두하거나 아니면은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이와 정반대로 정신을 놓아버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문관설이 있으면 서로가 통하지 아니하는 불통이면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폭력을 띠는 살성이기도 합니다. 기문은 사주 오행의 치우침에서 일어나고 또 조후의 부재,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조열하다든지 너무 냉한 경우에 일어나고 또 수와 화의 기운과 그리고 아니면은 금과 목의 기운이 서로 대치되어 있을 때, 서로 쌍전할 때, 그리고 관성과 인성이 하나도 없거나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은 관성과 인성이 약할 때 발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문관살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기문관살은 두 마음이나 반발심 등의 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은 불안감, 그리고 강박증, 불면증, 심한 변덕으로, 그렇지 않으면 강한 집착으로, 정서적인 불안으로 정신착란, 빙의,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망각, 환각, 환시, 그리고 환청, 그렇게 현대병이라고 이야기하죠. 환청 등의 현상이 기문관살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무신일주는 압록에도 해당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압록은 일간의 근록에 해당하는 지지의 자와 합하는 자를 압록이라고 합니다. 압록은 지지의 어디에 있어도 압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연지에 있거나 월지에 있어도 그리고 시지에 있어도 압록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압록은 무토의 경우에는 사화가 근록에 해당하고 사신합을 이루는 신금이 압록이 된다는 것이고, 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와 병화의 근록은 사화이고 사신합을 이루는 신금이 병화에서 압록이 된다는 것이고, 간목의 경우를 하나 더 보면 간목은 인목이 근록이죠. 그리고 인의 합을 이루는 해수가 압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압록이 명식에 있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선천적인 음덕이 있으며
또 곤란에 처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생 동안에 걸쳐서 재물에 대한 공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압록이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도 있고 그리고 현처를 얻을 수 있어서 처덕이 두터운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정이 좋은 반면 외도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압록을 형하거나 충하거나 또 공망이 되면은 압록의 효능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무신일주는 복신일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복신일을 잠시 살펴본다면은 육식갑자를 15개씩 나눠서 1부터 15번째를 제1계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16번째를 육식갑자 16번째부터 30번째까지를 제2계절이라 하고 31번째부터 45번째까지를 제3계절 그러니까 46번째부터 60 마지막인 개해 일주까지를 제4계절이라고 나누어 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을 진신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신일에는 갑자일, 기묘일, 가보일 그리고 기요일이 해당하고 그리고 13번째 되는 날을 교신일이라고 하면서 13번째 되는 날을 교신일이라 하면서 거기에 속한 날은 병자일, 신묘일, 병오일 그리고 신유일이 되겠고 14번째 되는 날을 태신일이라고 이름 지었고 태신일이라고 하면서 정축일, 임진일, 정미일, 임술일이 태신일에 해당하고 15번째인 날을 갖다가 복신일이라고 합니다. 15번째를 복신이라 하는데 여기에 속한 일주를 보면은 무인일주, 계사일주, 지금 하고 있는 무신일주가 복신일에 해당합니다. 무신일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육식갑자의 제일 마지막인 개해일주도 복신일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진신일 그리고 교신일 그리고 14번째인 태신일 그리고 마지막인 복신일이 되겠죠. 복신일은 말 그대로 이 복자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매사가 지연되고 지체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지체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과 후퇴도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제일 상책이라는 것인데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떨 때는 유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신일주는 남년살이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지장간 내에 일간의 편재를 암장하고 있는 일주로서 배우자 몰래 정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주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는 남년살은 갑인일주, 갑신일주, 정축일주, 무신, 지금 하고 있는 무신일주, 기축, 그 다음에 신미, 임인, 개미일주가 남년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남년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도화살이 왕한 여명과 인연을 한다면은 망신을 살 우려가 커집니다. 또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서 지장간에
편관을 남년살은 편제지만은 편관을 암장한 일주가 되면은 여연살이 됩니다. 여연살 일주로는 얼축 일주, 그리고 병신 일주, 정축 일주, 기미 일주, 경인 일주, 신미, 임인, 임신 일주가 즉 여연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무신 일주는 천주기인의 일주입니다. 천주기인은 하늘의 주방이라는 뜻이죠. 하늘의 주방의 기인이라는 일주로서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찬 모습이며 하늘의 주방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천주기인이 명식에 자리하면 일생 동안 제복이 많은 것으로서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길함이 있는 길성으로서 그 넉넉함을 나눈다면 더욱 길해지는 길성이기도 합니다. 나눌수록 좋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천주기인은 식신이 녹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토의 식신은 경금이 되겠죠. 무토의 식신은 경금이 되고, 경금이 녹을 얻은 녹의 자리는 신금이기 때문에 무신일주는 신금을 보면은 즉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은 또 경금의 예를 보면은 식신이 임수이고 임수가 녹을 얻은 자리는 해수이기 때문에 해수가 경금일 경우에는 또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기인도 형충파해되거나 공망이 되면은 길성이 반감하거나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조에 길성이 없는 천주기인이 없는 사람이 운에서 천주기인이 와서 형충파에 되지 않고 공망되지 않아서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다면은 오는 그 운에서는 길함이 나타납니다. 천주기인은 지지 어디에서도 천주기인에 해당하지만은 금묘화실에 따라서 발복의 시기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주에 있을 때는 어릴 때 기람이 있다는 것이고, 묘적 월주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모 때 청장년기에 나에게 기람이 온다는 것이고, 화적 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평생 동안 또 온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중년기에 기람이 온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지에 있을 경우에는 노후에 기람을 나타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복의 시기를 가늠하게 됩니다. 무신일주에서 무토는 큰 산을 나타내고, 신금은 석양이 질 시간으로서 큰 산에 석양이 지는 모습으로서 고독과 쓸쓸함이 있기에 무신은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고란은 외로운 난새이며 상상의 새로서 봉황과 닮은 오색을 가진 새입니다. 고란에 해당하는 일주는 갑인일주, 그리고 을사, 병오, 정사, 무오일주, 지금 하고 있는 무신일주, 기요일주, 신해, 임자일주가 고란살 일주에 해당합니다. 이들을 전부 9개이기 때문에 고란살 구경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란일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주 자체가 중화되지 못하고 극히 신강하거나 아니면은 극히 신약하거나 격국이 좋지 못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신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배우자와 생리사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유난히 외로움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부부간 화합이 힘들어서 독수공방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외간 이성을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고란은 배우자가 무능해서 부득이하게 자신이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사일은 고란일에 속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잘 구비되어 있는 사주라면은 고란살이 있어도 고란살의 영향이 적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신일주 여명의 경우에 배우자는 간목평관으로서 칠살의 인연이 되겠고, 또 그 배우자는 병지에 들어서 배우자가 먼 곳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외유 중에 만나는 인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갑을목은 신에서 절퇴지에 12운성으로 절퇴지에 들고, 인목과 묘목은 공망으로서 더욱 인연은 절퇴지와 공망이기 때문에 더욱 인연은 박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배우자 자리인 지지에 자식을 두어서 덕자 부별의, 그러니까 아들을 얻고부터는 헤어지는 기운이 강한 일주이기도 합니다. 또 갑신일주 여명이 명식에 관성이 전혀 없다면은, 관성이 전혀 없는 명식이라면은 사화 인성의 운이 오면은 관의 운이 아니지만은 지지 배우자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식신과의 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신합이 된다는 것이죠. 식신과의 합이기 때문에 혼인의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신합은 형사를 이루기 때문에 합도 되고 형살도 되기 때문에 형사를 이루기도 하고 합을 이루기도 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는 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수, 재성의 운이 와도 관성의 운은 아니지만은 식신과 재성의 합이 이루어져 혼인의 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식상과의 합은 배우자 자리의 합이기도 하고, 또 식상으로서의 합은 자식이 태동할 수 있는 합이기도 하며, 또 생식기의 합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은 식상의 합은 관성이 전혀 없는 명주에게 관성이 움직이지 않아도 명주를 혼인으로 유도하는 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식에서 사주에서 그 합이 형충되는 구조로 짜여 있다면, 예를 들어 인목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유산과 낙태를 가져오기도 하겠습니다. 무신일주가 여명인 경우에 그 자식은 경신으로 볼 수 있겠죠. 경신, 지정간에 있는 경금을 신금에 붙이면은 경신으로 볼 수 있는데, 경신은 즉 녹지 병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신은 간여지동으로서 그 자식의 성정은 강건함이 있겠고, 또 경신은 녹지에 자하여서 직업으로는 괜찮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지이기 때문에 학업으로나 직업으로도 해외와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무신일주의 모친인 병화 모친은 편인으로서 입성하여 보면은 병신이 될 수 있는데, 병신이 되면은 역마와 병지가 되어서 모태의 병지와 겹치게 된다는 것이죠. 무신도 병지이기 때문에 무신도 병지고 병신도 병지에 있어서 잠시도 병지 역마와 역마기 때문에 잠시도 머무름이 없는 모친이며, 또 그것도 병신은 또 편재이기 때문에 편재로서 능력도 있다고 보며, 병신은 또 압록이 자리하는 자리죠. 압록이 자리하여서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무신일주의 임수인 재성이죠. 그러니까 부친에 해당하는데, 부친은 임신으로서
편재이기에 또 편재이면서 생지를 이루어서 주류 부채하고 잠시도 머무름이 없고 장생이면서 학당이니 학자의 풍이 배어있는 부친일 것으로 교육계에 적을 두거나 아니면 또 편재이기 때문에 사업에 입지를 굳히고 있는 부친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신일주에 적당한 재성인 수기인 물은 명주를 부자로 만들지만은 물이 너무 많은 명조는 수다토류의 현상으로서 재성인 물에 의하여서 명주가 휩쓸려가는 형상이니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성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어서 풍족함 이후에 오는 가난으로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운에서 목이 뒷받침되는 강한 병화의 태양이 뜨면 목기가 뒷받침되면서 병화의 태양이 뜨는 운이 운에서 온다면 그때는 다시 기사회생하게 되는 운이 될 것입니다. 무토일간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투자하여 성공하는 명이 많으며 또 건설이나 토목, 광산업, 선박, 철도 등의 덩치 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 관광업, 서비스업, 금융이나 투자 부분, 그리고 무역,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기자, 의료, 학원, 의류업, 그리고 또 요식업 등에서 적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신일주는 내면의 고독감으로 인해서 신비주의나 형이상학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몰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기여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또 무신일주는 계사일주를 배우자로 만난다면 해로할 수 있고 갑인일주를 만나면 이별하기가 쉽습니다. 또 무신일주는 배우자와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가 좀 부족한 편으로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모든 일을 배우자와 의논하거나 타협 없이 혼자서 처리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무신일주는 위장이 약한 편으로서 소화가 잘 안 되어 위장 질환을 앓거나 아니면은 장염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또 호흡기가 약하여서 기침, 가래, 천식, 편도선염 등으로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82강 무신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83강은 기유일주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